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8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형 64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주형 64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주형 문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여기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산천이 이 질문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얻을 결론은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주역 64개에도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Yes. 그래서 이제 이 주형 64개의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해서 희소성을 가지는 주역계의 주인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역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데 좀 더 수준 높은 설명을 원하신다면 천천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주형 64개를 살펴보면 주형 64개에서 양효와 음효의 비율이 5대1인 개, 5대1인 개는 5대1 또는 이제 1대5인 개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12개가 있는데 음효와 양효가 5대1이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희소성을 가진다. 이 하나인 것이 희소성을 가지게 됩니다. 음효이든 양효이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당연히 적용하고 적용되고 그리고 그래서 주인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대5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주역효가 이제 6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효와 양효의 비율이 4대2 또는 2대4인 게 4대2 그러니까 숫자 2가 이제 희소성을 가지는 이제 그 멤버가 되겠죠. 그 괴는 주역에서 괴에서 보면 총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이 산천인이 연구해본 결과 이 30개의 괴에서 희소성을 가지는 그 멤버가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산천인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효와 양효의 비율이 5대, 그러니까 4대2인 30개에도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42개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20개의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효와 양효의 비율이 3대3입니다. 3대3. 아니 3대3이면 이거 어떤 것이 희소성을 가질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근데 주역 개의 구조가 상부, 하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 소성계, 하부 소성계. 상부 소성계의 효가 3개, 하부 소성계의 효가 3개. 근데 소성계 자체가 8개지 않습니까? 8개 자체가 음양, 그러니까 주인공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각각 이제 작용하니까 아주 특별하게도 3대3인 경우에도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을 했어. 상부와 하부에 작용하는 그 주인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3대3인 개가 보면 이제 완전짝계라고 산천인이 명명했는데 이제 이 완전짝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상부 소성계와 하부 소성계의 그 효들이 전부 다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응하는 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데 그러니까 6개의 효가 모두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이 개에 대해서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이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산천인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전짝계를 제외한 12개의 개,
12개의 개는 이제 상부 소승계와 하부 소승계의 이제 주인공들을 이제 두 명을 이제 찾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 역할을 하는 이제 네 명의 이제 효들이 있는데, 주인공도 자기 짝이 없고 조연 역할을 하는 그 짝들 중에서 보면 한상은 짝을 가지지만 이 주인공들이 맡긴 그 간섭을 너무 심해서 짝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개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짝기로 했는데, 이 개도 희소성 우승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제 그러면 총 62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면 62개. 나머지 2개인데, 이거는 6대0 또는 0대6. 이 개는 중천건과 중지곤 2개지 않습니까? 이 개는 당연히 양효가 6개, 음효가 6개니까 당연히 이거는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 우승 법칙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주역 64개에 희소성 우승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산천이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주역 열쇠 책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제 설명은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이제 산천인이 희소성 우승 법칙을 5대1인 게, 음양의 비율이 4대2인 게, 3대3인 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때 적용하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그나마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이제 좀 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주역 64개 중에서 양효와 음효의 비율이 5대1인 개는 천풍구, 천하동인, 천택리, 풍청소축, 하천대유, 택천계 등의 6개의 대성계가 이에 해당하며, 홍열정처럼 희소성을 가지는 음효가 대성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대성계의 특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양효와 음효의 비율이 1대5인 개는 지례복, 지수사, 지상겸, 내지혜, 수지비, 산지박 등의 6개의 대성계가 이에 해당하며, 청일점처럼 희소성을 가지는 양효가 대성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대성계의 특성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5대1인 개는 이제 총 12개의 개가 개에 대해서 희소성 우승 법칙을 적용해서 그 주인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역 64개 중에서 양효와 음효의 비율이 4대2 또는 2대4인 개는 총 30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중예진, 중수감, 중상간, 중풍송, 중하리, 중택대 등의 6개 개들은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받는 주인공이 상부 소승계와 하부 소승계의 상동이처럼 상부와 하부에 존재하면서 주인공이 2명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수감이면 그 관계가 같이 이제 하니까 가운데에 음효, 그러니까 유기와 유고, 유기와 유고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수에, 두 번째로 내수에 술에 둔 내산소가 살레이, 수상근, 산수몽 등의 6개의 개들은 상부 소승계와 하부 소승계에서 주인공이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주인공이 2명인 경우이다. 예. 상부 소승계와 하부 소승계가 이제 일본 경우와 다르게 이제 주인공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풍화가인, 하풍정, 풍택중북, 태풍대가, 하택규, 택하엽 등의 6개의 개들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2번의 그 개들과 그 배합계는 이제 짝계라 해서 이제 음이면 양유로, 양유면 음유로 이렇게 이제 그 적어도 바꾸면 이제 배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이제 배합계로 1대1로 매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번 계만 알면 이제 3번 계들은 이제 배합계니까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례무망, 내천대장, 천수송, 수천수, 천산돈, 산천대축 등의 6개의 계들은 상부소승계 또는 하부소승계의 주인공이 2명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상부소승계하고 하부소승계가 있으면 주인공이 뭐 상부소승계에 두 개가 있든가 또는 하부소승계에 두 명이 따로 함께 존재하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4번 소승계의 이제 그 배합계입니다. 배합계로서 이제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데 살펴보면 직풍성, 풍지간, 쥐화명이, 하지진, 지택림, 택지치 등의 6개의 계들은 이 4번 소승계의 배합계입니다. 그래서 4번만 알면 5번은 이제 저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역 64개 중에서 양유와 음유의 비율이 3대3인 계는 총 20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산천인이 완전 짝계로 했는데 6개 효가 자기의 짝을 다 가지는 경우. 그 경우가 8개. 그리고 그 외의 그 비완전 짝계, 완전 짝계가 아닌 경우가 12개입니다. 완전 짝계인 경우에는 지천태, 천지비, 수학이제, 하수미제, 택산암, 산택손, 풍예인, 내풍항 등 8개의 이 8개에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복희 선천 8계도에 나왔던 이제 그 계들이죠. 방향을, 팔방을 상징했던 그 계들. 그 계들은 완전 짝계입니다. 완전 짝계. 그리고 이 완전 짝계는 상부와 하부의 주인공 역할을 한 효가 서로 응하는 짝이면서 전체 교회의 주인공 역할도 하고 있으며 주인공도 자기 짝이 있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 역할을 하는 효들도 다 자기의 짝이 있어서 6개의 효가 모두 주인공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계입니다. 이러한 계의 완전 짝계에 대해서도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서 주인공을 찾는 수가 있습니다. 완전 짝계 외에 해당하는 불완전 짝계 12개의 계 살펴보면 내화풍, 풍수한, 수택절, 탱수건, 수풍정, 하래수합, 산하비, 하산역, 풍산점, 내택김해, 택내수, 삼풍고 등의 12개의 계를 불완전 짝계로 명명합니다. 이 불완전 짝계는 희석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해서 상부와 하부의 주인공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6개의 효들이 전부 다 자기의 짝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상부와 하부의 주인공들은 당연히 짝이 없고 그 조연 역할을 하는 효들 중에서 짝을 가지는 효가 있지만 주인공 효들이 방해를 하는 것 너무나도 심하게 간섭을 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의 계가 자기의 짝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계입니다. 그래서 짝을 만나지 못하니까 해프를 풀지 못하는 그런 계가 바로 불완전 짝계입니다. 이 계에 대해서도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 지금까지 62개의 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주역 64개 중에서 양유와 음유의 비율이 6대0 또는 0대6인 계는 중천관계와 중지공계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6개의 효가 모두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주역 64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이제 그 각각의 5대1인계, 뭐 4대2인계, 3대3인계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을 하면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주역 64개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yes. 그 다음에 양유와 음유의 비율이 5대1 또는 1대5인 계는 12개가 있고 그리고 5대1인 계는 희소성을 가지는 한 명이 주인공 역할을 한다. 양유와 음유의 비율이 4대2 또는 2대4인 계는 30개가 있고 주인공이 2명이고 희소성을 가지는 주인공이 그 2개가 주인공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양유와 음유의 비율이 3대3인 완전 짝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8개가 있는데 상부소승계와 하부소승계의 그 주인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그 계의 모든 효가 자기의 짝을 가지는 그러한 계다. 그리고 완전 짝계 외에 해당하는 불완전 짝계가 12개가 있는데 상부소승계와 하부소승계의 주인공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효가 자기의 짝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4개 중에서 62개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호와 음의 비율이 6대0 또는 0대6인 개는 중천근계와 중지근계가 있었고, 이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희소성 우선의 법칙 적용할 필요도 없이 주인공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주인공은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걸 기억을 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이제 음양홍이 5대1인 게, 아까 지금 5대1인 게가 보면, 5대1인 게는 이제 이 개들이죠. 이 개들은 5대1인 게는 천풍구, 천화동인, 천택림, 풍천서 쪽 해가지고 12개의 개, 12개의 개를 이제 좀 상세하게 희소성 우선의 법칙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영 열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